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개묘년입니다. 자, 호랑이띠 분들의 그 개묘년 한 해 동안의 운세와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그 호랑이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. 호랑이띠 나타내는 글자는 요 인자입니다. 그죠? 이 인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달, 인월입니다. 봄을 시작하는 자 그런 계절이고 또 시작하는 자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생지라고도 합니다.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기운이라 가지고 항시 좀 분주하고 또 열심히 다니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사랑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또한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항시 그 주위를 살피는 습관도 좀 깃들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시간상으로는 그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인시에 속합니다. 자, 그렇지만은 이건 명리학상의 이야기고,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그 동경 127.5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30분의 시간차가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인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방위로는 그 동북 쪽을 나타내고, 오행으로는 인목이죠. 그죠? 인목이다 보니까 나무를 나타내고, 또 그러다 보니까 목오행에 속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색상으로는 청색이고, 호랑이띠에 태어나신 인물로는 녹두 전봉준 장군, 도산 안창호, 시인 김소월 이런 분들이 있고, 최근에 그 유명한 인사로는 코미디언인 그 구봉수나 배삼룡, 그 다음 가수 조용필, 패티킴, 탤런트 최수종, 최민수 이런 분들이 모두 호랑이띠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 그 호랑이띠 분들의 성정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. 호랑이 하면 뭡니까? 상당히 용감하고 또 적극적이고 또 배짱도 있어 가지고 지도자로서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결단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호랑이 하면 뭡니까? 산신령이라고도 하죠. 그죠? 동물의 제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런 힘을 가지다 보니까 이 호랑이는 권력이나 관리의 상징이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도전 정신과 또 앞만 내다보고 전진하는 그런 신념과 파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반대적으로 그 다른 사람한테 좀 양보하고 못 사는 그런 기질이 있어 가지고 다소 좀 반항적이고 또 거친 기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, 또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하지 못하면은 재물운에 손상이 가기도 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호랑이띠 분들의 2023년 개묘년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연살에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연살이 함께 하네요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기고 또 주변의 시선을 좀 집중시키고 또 남들한테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경우도 드는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, 탤런트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 기회도 많아지고 드러는 그 자극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직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연살이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도움까지 받는 이런 기운이다 보니까 자신의 그 재능이 좀 돋보이는 시기라 가지고 연예인이나 인기 강사, 정치인 같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예판원이나 영업직 같은 이런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크게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문화나 예술, 패션이나 유흥, 서비스 관련 이런 업종에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, 또 그런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대인관계 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연살이니까 주변 사람들과 상당히 좀 화합도 많이 할 수 있겠고,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또 밀어주기도 하는 이런 기운이죠. 당연히 그 대인관계는 상당히 원활하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
소비나 지출은 좀 지나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분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고, 그렇게 그 외관에 좀 치중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맡은 바는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, 자,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재물로는 상당히 오랄한 그런 시기지만은 그 지나친 소비로 인해 가지고 수입보다 오히려 그 지출이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성운 쪽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?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외모와 그 말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성적인 매력도 좀 넘치는 시기라 가지고 그동안 친구로만 사귀던 그런 사람들도 이성으로 다가오는 상당히 그 예정운으로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,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연살이 방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그런 한 해도 되겠다,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건강 쪽으로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연살이니까 좀 옷을 벗는 그런 동작도 포함이 되겠고,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병원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상으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살이 방합을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는 이런 한 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그 대인관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배가 되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개면년 한 해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.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또 적극성이 결여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또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또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, 때로는 그 의식주에 곤란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이렇게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,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14세, 74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좋은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도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하던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좀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아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좋은 시기지만은 그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과 보살핌이 좀 절실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 의식주도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6세, 86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또한 이 청간합 같은 경우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뭐 서로 간의 끌림도 있고 유혹도 생기는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성과 착각도 따르기 쉽겠고, 이성간의 교제에서도 관심은 상당히 크지만은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특히 그 문서운이 조금 박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0세, 110세 되시는 분들,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통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, 또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풍요롭고 또 안정된 축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 꼭대기 올라간 그 정도의 기운이 이 제왕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정상에 오르면 어떻습니까?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기 쉬운 그런 기운이니까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되는 말이나 또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그 2023년 개묘년입니다. 호랑이띠 분들의 2023년 한 해 동안의 운세와 나이별 운세 살펴봤습니다. 안 좋은 기운 조금씩만 피하시면은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살에 방압이 오는 이런 기운이니까 직업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좋은 기운이 오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운 잘 살리셔가지고 멋있는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